민지가 초등학생일 때 어떤 한 여자아이가 전학을 왔다. 애들과는 어울리지 않고 혼자 게임만 하는 그 여자아이를 보며 민지는 생각했다. 내가 먼저 다가가서 말 걸어주면 애들도 날 좋게 생각하겠지. 그래서 먼저 다가가 말을 걸었다. 친절하게 대해주려고 노력했다. 그러면 이 아이도 자신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자세히 보니까 꽤 이쁘장하게 생겼다. 같이 다니면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애의 이름은 왕자림. 이런 애들에게 호감을 산다는 건 민지에겐 굉장히 즐거운 일이었다. 자신이 애들을 도와줄 때 느껴지는 이 우월감, 마치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은 이 기분. 그런데 중학교로 올라오자 민지는 자신이 느끼던 이 기분들이 자림이에게 뺏기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때 나한테 관심 있어 보이던 남자애가 오랜만에 연락이 왔을 때도 그 이유는 자림이를 소개해달라는 이유였고, 그런 일들이 한둘이 아니었기에 이젠 자신이 누리던 것이 빼앗긴다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때부터였던 것 같다. 자림이에 대한 열등감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한 때가. 게다가 혼자였던 자림이를 챙겨줬었던 건 나였었는데 이젠 나조차도 자림이는 필요 없어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민지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래도 좋게 생각해보려고 했다. 의도한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한 번은 일진 애들이 자림이에게 관심을 주는 것이 보였다. 질투가 났다. 그래서 그 애들과 자림이 사이에 벽을 쳐보곤 했다. 그러다 자림이가 없을 때 그 일진 애들이 자림이를 찾았고, 금요일날 자림이랑 민지한테 같이 놀자고 제안을 했다. 대놓고 앞에서 거절하기가 좀 그랬다. 거절하면 뭔가 그 애들에게 미움을 살 것 같았다. 그래서 미움받기 싫으니 딱 한 번 놀고 말자는 식으로 자림이를 설득했다. 그래서 결국 일진 애들과 만나서 놀게 되었는데, 그곳에 있던 남자애들 역시 전부 자림이에게만 관심이 쏠렸다. 자림이는 불편했는지 먼저 간다고 한다. 하지만 민지는 이 애들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그래서 나중에 간다고 말했다. 이렇게 하면 자림이보다 자신을 더 친하게 생각할 거라고 믿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 날인가부터 이 애들과 친해진 것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일진 애들은 자림이에게만 관심을 보였다. 한 번은 또 자림이에겐 최종호라는 남자가 붙어 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최정호가 친구를 불러 더블 데이트를 하게 되었고, 거기서 만난 안주원과 사귀게 되었다. 그리고 민지는 남자친구가 생겼다. 하지만 친구들은 본인의 연애보단 자림이의 연애에 더 관심이 많아 보였다. 막상 시작한 연애는 그리 잘 되지 않았다. 안중원이 알바 때문에 못 만난다고 말하였고, 이때 민지는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해보았다. 하지만 비교가 됐다. 가만히 있어도 자림이는 남자가 다 해주는데 정작 본인은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 그런데 어느 날 자림이가 최정우랑 며칠째 연락이 안 된다고 말한다. 오아람은 이때마다 만나지 말라고 했다. 잘해주기만 하고 정작 사귀진 않는 게 이상하다고 하면서. 민지는 화가 났다. 최정우가 이상한 거면 그 오빠 친구 만나는 자신은 뭐가 되는 건지. 오아람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함부로 한다고 생각했다. 뭐 그러다가 자림이는 잘 만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잘 만나지 못하니까 비교가 되기 시작한다. 남친을 보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 더블 데이트를 핑계로 하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더블 데이트를 자림이에게 제안했다. 그런데 오랜만에 봤음에도 남친은 핸드폰만 볼 뿐이었다. 또 거기서 남자친구의 친구로 보이는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왜 자림이를 냅두고 얘를 만나냐는 식으로 안중원에게 말했고, 이때 민지는 너무나 큰 수치심을 느꼈고 기분이 역같았다. 이때부터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생기기 시작하여 화장을 하기 시작했다. 민지 주변 친구들은 그냥 생긴 대로 살라고 말하는 게 거슬린다. 기분이 더 역같았다. 내 마음도 모르면서, 뭔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면서. 근데 자림이가 그렇게 말하면 거슬림을 넘어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민지는 이제 자림이가 맘에도 없는 말을 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네가 뭘 하냐는 식으로 말했는데, 아차 싶었다. 누가 봐도 정황상 본인이 급발진한 것처럼 보일 테니. 그래서 서둘러 뱉은 말을 수습하곤 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학교에 왔는데, 학교 애들의 이야기 주제는 자림이 얘기로 가득했다. 최정우가 여친이 있는데 자림이가 꼬리쳤다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뭐 임대건이라는 오빠랑도 바람을 피웠다는 얘기였는데 엮이고 싶지 않았다. 남들에게 미움 사기도 싫고 그 옆에 있어 피해를 보고 싶지도 않았다. 그런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 이걸 계기로 자림이랑 멀어지면 마음도 편해지고 자연스럽겠구나. 그래서 민지는 자림이를 외면했다. 하지만 정말 궁금했다. 이 이야기들이 정말 진짜인 건지. 있지도 않은 이야기는 소문이 날 수 없다고 그렇게 믿어왔으니까. 그래서 자림이에게 사귄 거 맞는 거지? 라고 물어보았다. 자림이는 아니라고 말하며 자리를 피했지만 민지는 확신에 찼다. 분명 사귄 걸 거고 저 소문은 사실일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어 했던 것 같다. 그래야 자신의 행동에 타당성이 생길 테니까. 그러다 시간이 좀 지났을까? 학교 일진 애들이 갑자기 반에 몰려와서 노승이랑 얘기를 하는데, 자림이에 대한 모든 소문이 사실은 노승이가 구라를 친 것이라는 게 밝혀졌다. 애들이 이 사실을 알았냐고 민지에게 물었고 얼떨결에 안다고 대답했다. 왜 이렇게 답한 건지 모르겠지만 애들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인식되고 싶다는 마음,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대답한 것 같다. 어쨌든 민지는 아까 전에 자림이에게 한 행동, 그리고 자림이를 외면하려고 했던 그 행동들이 자신
자신의 완전한 실수임을 느꼈다. 그리고 이때 설상가상으로 갑자기 안중원에게 이별 통보까지 받았다. 오아람은 자리미를 대신해 노승희에게 사과를 받으려 하는 게 보였다. 하지만 정작 민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아마 실망했겠지. 그리고 날 이제 싫어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 먼저 다가갈 용기가 나질 않았다. 그리고 다시 생각한다. 그래, 그냥 이렇게 된 거 모른 척하자. 그런데 먼저 자리미에게 연락이 왔고 얘기 좀 하자고 한다. 만나서 자리미가 먼저 얘기를 걸었고 먼저 다가와 주었다.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났다. 하지만 민지는 그런 행동을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고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걸 자리미에게 말하고 싶었다. 나쁜 사람이 되기 싫었으니까. 그래도 최정우랑은 어떻게 되는 건지가 궁금했기에 물어봤고 자리미는 그에 대해 이야기해줬다. 자리미도 물어온다. 너 남친이랑 사귀는 건 어떻게 하냐고. 민지는 헤어진 이유로 너가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만나냐는 식으로 말했다. 마치 너가 헤어졌으니 나 또한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으로. 민지는 본인의 잘못을 약간이나마 타당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런 후로부터 다시 예전처럼 자리미와 다닐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때부터 민지는 뭔가 계속해서 자신도 모르게 자리미 눈치를 계속 보게 되었다.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고등학생이 되었다. 고등학교로 올라오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남자애가 있었다. 그 애의 이름은 이경우. 하지만 이경우도 자리미에게만 남소를 시켜준다고 하고 본인에겐 해주려 하지 않았다. 그 소개해주는 남자애가 공주영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땐 적극적으로 밀어주려고 했다. 민지는 자신의 스타일도 아니었고 이경우에게만 관심이 갔기에 이경우가 공주영을 왕자림에게 소개시켜주려고 하는 거 보니 쟤는 왕자림한테 관심 없나 보다 하고 약간의 안도감이 들었다. 그래서 자리미가 공주영과 사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계속 밀어주려고 노력했다. 공주영의 갖가지 노력으로 결국 자리미랑 어찌하여 사귀게 되었다. 자리미는 마음이 없어 보였지만 잘 되게끔 도와주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잘 되게 이어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경우랑도 같이 놀 수 있으니까. 그런데 주변 친구들도 이경우가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게 너무나도 불편했다. 어쨌든 이러한 이유로 도와준다는 명목하에 놀이공원도 같이 놀러가고 주말 데이트도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 남자애들 무리와 자연스럽게 놀 기회가 많아졌다. 그리고 그로 인해 같이 계곡에 놀러 가기까지 한다. 거기서 이경우랑 물놀이 하는 것도 재밌었고 간간히 자신을 챙겨줄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설렘을 느낀다. 그러다 보니 이경우가 자꾸 눈에 들어온다. 이경우가 챙겨주려고 하는 건 계속해서 지속됐다. 모기 물릴까봐 모기약도 챙겨줘. 일할 때 돌 드는 것도 도와줘. 게다가 결정적으로 남자 안 사귀냐고 물어보기까지 해. 한 번은 이경우보다 상훈이 같은 남자가 훨씬 더 남자답다고 칭찬했는데 이경우가 뭐 궁금하다면서 상훈이 맘에 드냐는 식으로 물어보기까지 했다. 이때까진 그냥 긴가민가 했었다. 그러다 우연히 남자애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되었다. 양민지가 뭐가 좋냐라는 그런 대화였는데 누가 자신을 좋아하는지는 정확히 듣지 못했지만 굳이 자신에게 계속 남자랑 전화하냐 남친 안 만드냐 라고 물어보는 이경우였기에 민지는 진짜 얘가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건가? 라는 의구심을 품게 된다. 하루를 돌이켜보니 맞는 것 같았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챙겨주지 않았어도 될 것이고 굳이 자신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될 질문들이었기 때문에 이경우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확신에 가득 차기 시작했다. 민지는 기분이 좋았다. 이경우는 잘생겼고 자신도 이경우가 좋았으니까. 그렇게 확신에 가득 차 이경우를 계속 놀려보며 간봤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경우가 아니라 정상훈이었다. 순간 이게 뭔가 싶었지만 돌이켜보니 이전부터 자신을 계속 도와준 건 전부 이경우가 아니라 정상훈이었던 걸 깨닫게 된다. 민망함이 치밀어 올랐다. 정상훈이 번호를 달라고 했지만 민지는 쪽팔림이 너무 커서 주지 못했다. 이 이후로 이경우를 더 많이 좋아하게 되었고 이경우 얘기만 나오면 계곡대의 일이 생각나 쪽팔렸다. 그래도 여전히 민지는 이경우가 좋았지만 많이 좋아하다 보니 약간의 방식이 잘못되기 시작한다. 체육대회 때 아람이랑 경우가 다정하게 붙어있는 걸 보니 질투가 난다. 이경우가 여사친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걸 보고도 질투가 난다. 자림이랑 경우가 체육대회 때 2인 삼각을 같이 하는 모습도 질투가 난다. 오아람이 너 할래? 라고 하는데 자신의 마음이 들킬 것 같아 약간의 오버를 섞어 왜 하냐는 식으로 거절하기도 했지만 막상 둘이 하는 걸 보니 또 질투가 난다. 자연스레 신경은 이경우에게로만 쏠리기 시작했다. 이경우가 여사친들과 대화를 할 때도 신경이 그쪽으로만 쏠린다. 이경우 눈에 앞머리를 가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저 여자애들은 그 이유를 아는 듯해 보였다. 민지는 이경우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았다. 그리고 자신도 이경우에게 있어 특별하고 싶었다. 그래서 석호한테 눈 왜 다친 거냐고 묻기도 했다. 물론 석호는 알려주지 않았다. 어쨌든 계속해서 시도 때도 없이 경우가 자신이 아닌 다른 여자애들과 친하게 지낼 때면 질투가 났다. 하지만 가끔 이경우가 자신에게 하는 행동들을 볼 때마다 그것에 굉장히 과몰입하였고 그 이유는 자신에게 관심이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 회로를 돌리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동창 예슬이가 경우를 소개시켜달라고 했다. 민지는 소개시켜주기 싫었다. 게다가 이쁜 애가 경우에게 관심을 보이는 건 더더욱 싫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이 탄로날 것 같아서 대놓고 얘기는 못하고 그냥 이경우가 별로라는 식으로 말할 뿐이었다. 하지만
하지만 이런 방법으론 다른 애들의 관심을 막을 순 없었고 결국 번호를 건네주게 된다. 그런데 갑자기 오아람이 다가와서 말을 했다. 소개시켜주지 마. 너 이경호 좋아하잖아. 민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다. 어떻게 안 거지? 티가 났나? 라고 생각했지만 이때도 오히려 오버를 하며 아니다라는 식으로 잡아댔다. 결국 이러한 애매한 행동으로 인해 민지는 예슬이를 경호에게 소개시켜주게 되고 결국 그 둘은 사귀게 된다. 이렇게 빨리 사귀게 될 줄이야. 민지는 마음 한편이 너무나 쓰라렸다. 예슬이가 자신이 보는 앞에서 팔짱 끼고 밥 같이 먹자고 하는 모습이 자신에게 꼽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때부터 예슬이가 하는 행동 모든 것이 다 가식적이고 자신을 경계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그런 감정은 밥을 같이 먹을 때도 지속되었다. 자신이 보는 앞에서 저렇게 둘만의 대화를 한다거나 사이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대화를 한다거나 그러다 보니 민지는 자신도 모르게 속에 있던 분노가 서서히 말 한마디 한마디에 섞여 나오기 시작한다. 너네 진짜 사귈 줄은 몰랐다. 이경우 넌 예슬이 별로라더니 처음에 사진 보여줬을 때도 네 스타일 아니라고 하더만.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이 다였고 자신이 낄 자리가 없다고 느껴진다. 집에 돌아와서도 역같은 기분은 지속되었다. 홧김에 정상훈한테 연락이나 해볼까 하고 페북으로 들어가다가도 사진을 보고 진짜 자신의 스타일이 아니라 느낀 건지 연락할 생각을 접는다. 그리고 민지는 자신의 이러한 짜증나는 것들이 모두 다 이경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그 후로는 괜히 이경우한테 틈만 나면 화를 표출하기도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예슬이의 카톡 프사가 갑자기 내려간 게 보였다. 둘이 싸웠나? 헤어졌나? 하며 뭔 일 있나 싶어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예슬이 반을 둘러본다. 그 반에서는 예슬이가 이경우랑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대화가 들려왔고 반으로 돌아오니 헤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민지는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역같은 기분들은 모두 다 사라지고 자신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올 만큼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경우가 공주영의 멱살을 잡으며 싸우려 하는 게 보였다. 이경우는 한바탕 하고 학교를 나가버렸고 그래서 민지는 걱정이 되어서 공주영 김병훈과 같이 이경우를 찾으러 돌아다녔다. 그러다 이경우를 찾았는데 정작 이경우는 자신을 신경조차 쓰지 않는 것이 느껴졌다. 그러다 보니 민지는 이런 생각을 한다. 왜 나만 얘를 신경 써? 얘는 날 신경조차 쓰지 않는데. 그런데 이경우와는 다르게 정상훈은 항상 자신을 보면 쑥스러워하고 잘 챙겨주고 다정하기까지 하기에 홧김에 정상훈에게 번호를 주게 된다. 하지만 그렇게 화나 있다가도 이경우랑 몇 번 장난치면 금세 마음이 풀렸다. 이경우랑 노는 건 민지에게 있어 너무나도 즐거운 일이었다. 이러니 민지는 이경우의 마음이 더욱더 궁금해졌다. 난 대체 얘한테 어떤 존재인 걸까? 이러던 와중에 남자애들이 정상훈과 자신을 엮어서 몰아가려고 하면 그게 너무 화가 나고 기분이 역같았다. 그런데 이경우도 그러니까 더 역같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경우가 좋은 건 어쩔 수 없는 민지이다. 기분이 별로일 때마다 상훈이는 민지를 챙기려 했다. 민지는 알고 있다. 상훈이는 정말 착하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하지만 민지는 그런 상훈이보다 이경우에게 더 끌렸다. 상훈이가 이경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든다. 상훈이는 관심 있는데 왜 이경우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 보이는 걸까? 민지는 자신에게 잘해주는 정상훈과 잘해보자라는 마음에 연락을 자주 주고받게 되었다. 상훈이는 다이어트 하려고 할 때도 관심을 가져주고 되게 세심한 아이였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마음이 가는 건 아니었다. 살이 찌기 시작하니 자존감이 낮아지기 시작했고 그럴 때마다 이경우 여사친인 김우리와 자신이 비교되기 시작했다. 이경우 옆에는 살찐 자신보단 날씬하고 이쁜 김우리가 더 어울린다고 생각까지 들었다. 그렇게 다이어트로 힘들어하다가 결국 민지는 다이어트를 포기하게 된다. 그런데 정상훈은 민지가 살이 찌든 말든 그 자체를 좋아해주는 듯한 말을 했고 민지는 기분이 좋았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자존감이 살짝 올라감이 느껴진다. 기분도 좋고 하니 정상훈한테 영화를 보자고 얘기했다. 그런데 막상 만나려고 하니 걱정이 되었다. 정상훈은 패션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고 같이 다닌다고 생각하니 쪽팔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친구들 역시 정상훈의 패션에 대해 웃는 걸 보니 내가 이 애랑 만나고 사귀고 할 때 주변 애들이 어떻게 바라볼지는 안 봐도 뻔했다. 그런데 정작 만났을 땐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정상훈이 옷을 무난하게 입고 온 걸 보았고 꽤나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했다.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갔을 때도 계산까지 끝내놓는 센스도 갖고 있는 듯 했고 자신 앞에서는 항상 쑥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이쁜 말만 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니 민지는 얘 정도면 남자친구로서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 생각도 잠깐뿐이었다. 그 순간 시내에 있는 이경우를 보게 되었는데 그 옆에는 민지의 경계대상 김우리도 같이 있었다. 순간 눈이 마주칠 뻔했는데 민지는 자기도 모르게 시선을 피해버렸다. 그리고 둘이 사귀는 건가 라는 의심이 더욱더 심해지기 시작했다. 둘이 그냥 친구일 뿐이라고 말했던 이경우가 웃겼다. 결국 사귈 건 쟤면서 왜 나한테 잘해줬던 건가 싶기도 했다. 이럴 거면 착각하게나 만들지 말던가 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경우 옆자리에 저 여자애가 아닌 자신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정작 민지 본인 옆에는 상훈이가 있었다. 방금까지 상훈이가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정상훈이 아닌 이경우가 옆에 있었음 하니까 순간 자신이 제정신인가 싶었다. 영화를 보는데도 계속 아까 이경우랑 김우리가 같이 있었던 게 신경 쓰여 영화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영화를 다 보고 나오는 길에 시내에서 전남친을 마주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이 전남친 친구가 바로 정상훈의 형이었다. 안 그래도 오늘 기분 안 좋은데 오늘 정말 일진이 안 좋다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데이트가 끝날 무렵 다음 약속을 기약하는 정상훈. 하지만 민지는 지금 이 순간 더 만나고 싶지도 않았고 그럴 기분도 아니었다. 그래서 시험을 핑계로 안 될 것 같다고 둘러댔다. 그리고 오늘 괜히 만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신경 쓰이는 건 김우리와 이경우의 관계. 하지만 정작 이 둘의 페북에 들어가도 이 둘의 관계에 대한 그 무언가의 사진도 없었다. 그렇게 다음날 카페에서 친구들에게 이날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런데 자리미는 잘해볼 생각이 있긴 한가 보네 라고 물어왔고 민지는 자신도 뭔 생각으로 만나자고 한 건지 모르겠다며 대답했다. 그러자 아람이는 말한다. 걔 갖고 노는 거 아니면 빨리 끝내라고. 민지는 아람이의 갖고 논다는 발언이 매우 거슬렸다. 하지만 아람이가 하는 말이 틀린 건 아니었기에 뭐라 대꾸는 하지 못했지만 그냥 아람이는 이전부터 자신을 싫어하는 게 느껴지기도 했고 지가 뭔데 가르치려고 하는 건지 라는 불만이 점점 쌓여간다. 어쨌든 곧 민지 생일이 다가오기에 친구들과 같이 날짜를 잡으려 하는데 이경우도 곧 생일이라는 소식을 듣게 된다. 민지는 생일도 비슷하니 같이 생일 파티하면 자연스럽게 같이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경우 생일 파티엔 중학교 친구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거절당했다. 민지는 생각했다. 그 여자애도 이경우 생일 파티 때 같이 보내겠지? 결국 그 생일 파티엔 가지 못하게 되었다. 하루 종일 그 여자애랑 이경우가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라고 생각하니 신경이 쓰여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사실대로 자리미한테 말해보고 싶었지만 자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정상훈 때문에 자신이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말하지 못하겠고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현 상황에 매우 짜증나고 답답함을 느낀다. 그렇게 페이스북에 이경우 생일 파티 사진이 업로드된 걸 보게 된다. 즐거워 보였다. 허나 자신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다. 자신의 카톡에도 늦게 답하고 답장도 성의 없고 민지는 자신이 없어도 즐거워 보이고 답장도 매우 성의 없고 느린 이경우를 보니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우울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지 역시 생일 파티를 했다. 이때 정상훈에게도 선물을 받았고 친구들은 정상훈의 선물을 부러워하는 게 보여 나름 뿌듯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경우가 신경 쓰인다. 하루는 등교할 때 왕자림 신발을 이경우가 가져오는 걸 보고도 왜 자림 신발을 이경우가 가져오는지 그것이 너무 궁금하고 질투까지 나기도 했다. 한 번은 여름에 친구들과 같이 바다에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민지는 이경우도 같이 갔으면 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방법을 생각해냈다. 바닷가에 자림이랑 간다고 공주형한테 말하면 공주형 성격이라면 100% 따라오고 싶어 할 테니까 그리고 이경우도 따라올 테니까 생각은 적중했다. 그러나 이경우만 생각하다 보니 정상훈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좀 그렇긴 했지만 뭐 이경우만 오면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친구들은 이참에 정상훈이랑 사귀라고 하는데 민지는 그럴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저런 말을 들으면 더더욱 예민해지기 시작했다. 죄책감은 들었지만 아직 정상훈이랑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굳이 내가 죄책감까지 들 필요가 있나 싶기도 했다. 톡방에 남자애들이 3명 오기로 결정이 났다고 한다. 민지는 이경우가 저 3명 중 껴있었으면서 누구누구 오냐고 물어봤는데 이경우는 오지 않는다고 하여 민지는 굉장히 실망했다. 그리고 바닷가로 놀러가는 당일날 이경우는 안 오고 정상훈은 온다고 하니 선물한 걸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목걸이를 차고 집을 나섰다. 그런데 막상 도착하니 이경우도 와 있었다. 같이 바닷가를 놀러가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니 민지는 기분이 좋아졌지만 순간 정작 자신이 차고 온 목걸이가 또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괜히 차고 왔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러다가 또 혼자 생각한다. 아 그냥 선물 받아서 차고 온 건데 뭐가 어때서 이거 차고 왔다고 해서 이경우가 설마 이걸 의식이나 하겠어?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걸 거야. 그렇게 목걸이를 빼지 않고 그대로 바닷가로 출발한다. 민지는 가는 기차 안에서 이경우 옆자리에 앉고 싶었으나 주변 애들은 이미 정상훈과 밀어주는 분위기였기에 정상훈 옆에 앉아서 가게 되었다. 이경우는 전혀 자신을 신경 쓰지 않는 듯했고 민지는 또 기분이 별로이다. 그런데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 때면 한 번씩 또 이경우는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다. 바닷가에서 헌팅 당할 뻔할 때 이경우는 제지를 해줬다. 민지는 자신이 이경우에게 보호받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경우가 자신에게 마음이 있을 거란 희망을 또다시 품게 된다. 그렇지만 정상훈은 점차점차 고백 비스무리한 느낌으로 다가왔고 이는 민지에게 설레임은커녕 걱정으로 다가온다. 고기를 먹다가 허브솔트가 없어서 사러 가는 도중 또 헌팅을 당했는데 이때도 역시 이경우가 쫓아와서 막아주었다. 게다가 홍진이는 안 잡고 자신의 팔을 잡아서 끌고 가는 이경우. 분명 자신이 헌팅당할 것이 신경 쓰여 따라왔다고 생각이 들었고 민지는 괜시리 기분이 좋았다. 고기 먹으러 다시 돌아오고부터 이경우의 마음이 대체 뭘까 궁금하여 슬쩍슬쩍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밥 먹다가 갑자기 오아람이 확실하게 하라며 그딴 식으로 구는 거 보기 싫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었다.
지금 본인이 하는 행동은 그리 좋은 행동이 아닌 걸 민지도 알고 있었으니까. 계속해서 상훈이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으니까. 그러다 잠시 혼자 걷고 있을 때 상훈이가 따라오더니 조심스럽게 사귀자는 식으로 고백을 했다. 민지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경우랑 완전히 비교될 만큼 자신에게 온갖 정성과 마음을 쏟는 정상훈이라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그래서 그 마음을 받아주게 된다. 그리고 앞으로 상훈이에게 잘하기로 결심을 한다. 그런데 그 순간 주변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누군지 정확히 보진 못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이경우가 표정이 안 좋아 보였다. 설마 어제 본 건가? 그래서 기분이 다운돼 있는 건가 싶었다. 시간이 좀 지났을까? 이경우는 애들이 밥을 다 먹고 쉬고 있을 때 부엌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정상훈 좀 좋아졌냐? 라고 물어온다.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침에 기분 안 좋은 이유가 정상훈 때문이 진짜 맞는 건가? 진짜 어제 근처에 있던 게 이경우였나? 확인하고 싶었다. 자신의 생각이 맞길 바라면서. 그래서 벤치 쪽 왔냐고 물어봤는데 이경우는 대답을 회피한다. 아닌 거면 아니라고 하면 되는데 왜 회피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민지는 분명 그것 때문이라고 확신이 가득 차기 시작했다. 거짓말 탐지기를 할 때도 이경우한테 지금 좋아하는 사람 있냐고 물었을 때 아니라는 대답에 거짓으로 뜨기도 했다. 민지는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한다. 이경우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쩌면 나일 수도 있다고. 게임을 하고 나서 벌칙 음료를 먹을 때도 여기에 술 탔으니 먹지 말라며 또 챙겨주려고 하는 이경우였고 민지는 자신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이경우가 괜히 짜증이 나서 그냥 먹어버렸다. 그렇게 점점 취해갔다. 자림이가 취해서 놀던 분위기는 쫑이 났고 이경우가 밖으로 나가는 게 보였다. 민지는 이경우 마음이 너무 알고 싶어서 그래서 따라 나갔다. 민지는 다 물어보고 싶었다. 정상훈이 고백할 때 지켜본 건지, 아침엔 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았던 건지, 바닷가에선 왜 계속 남자애들이 못 오게 막은 건지, 굳이 막을 때 내 팔을 잡은 이유는 뭔지. 그렇게 민지는 이경우 앞으로 다가갔다. 민지는 옆자리에 앉아도 되냐고 물었는데 이경우는 마음대로 하라고 할 뿐 피하지 않았다. 정상훈이 보면 큰일 날 것 같다라는 말은 하면서 안 가는 걸 보니 민지는 점점 확신이 들었다. 그런데 왜 자꾸 둘이 있을 때 정상훈을 거들먹거리는지 짜증이 난다. 그래서 민지는 입을 열었다. 나 실은 어제 고백받았어. 이경우의 반응은 모르는 척 하는 것 같았고 그래서 민지는 답답한 마음에 이어서 말했다. 내가 너 신경 쓰인다고 하면 너 어떻게 할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뀐 게 느껴진다. 이경우의 말투도 표정도 모든 게 바뀌었다. 민지는 천천히 말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말을 이어나가면 나갈수록 이경우의 표정은 어두워져만 갔고 그대로 이경우는 없던 일로 하자고 하며 그대로 가버렸다. 이걸 어떻게 없던 일로 하자는 건지 민지는 약간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다면, 기다리기만 하지 않았더라면 상황은 바뀌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민지는 한참을 울었다. 그렇게 울고 있을 때 상원이가 와서 챙겨주는데도 고마움보단 미안한 마음이 더 컸다. 그리고 다짐했다. 앞으로는 상훈이에게 잘할 것이라고. 민지는 상훈이랑 사귀고 나서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막상 톡이 와도 잘 안 읽게 되었고 마음은 여전히 이경우에게 있었다. 상훈이랑 길 가다 만날 때도 기분이 그리 좋지 않고 친구들이 밀어주는 게 오히려 불편하기까지 했다. 영화를 보려 하는데도 하나도 설레지 않고 재미도 없었다. 고민을 털어놓을 데가 없어 자림이에게 정상훈과 사귄다고 결국 말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고 싶었다. 사실 내가 좋아하는 건 정상훈이 아니라 이경우라는 걸. 이경우한테 고백했다 차여서 정상훈이랑 사귀게 되었다라는 걸. 하지만 자신을 바라볼 그 시선이 두려웠다. 자림이 성격이라면 분명 좋은 얘기가 나올 리가 없었으니까. 민지는 나쁜 사람이 되기 싫었다. 그래서 애들이 몰아가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사귀었다라는 식으로 탓을 돌렸다. 민지는 정상훈의 연락을 계속해서 피해왔다. 연락을 할 때마다 정상훈이 자신을 너무 좋아하는 게 느껴지니 죄책감이 너무나도 크게 들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학교에서 기무리와 부딪혔다. 기무리와 이경우가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보인다. 민지는 부러웠다. 예전엔 분명 자신도 저런 포지션이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매우 아쉬움이 느껴진다. 민지는 결국 정상훈에게 내일 보자고 하여 헤어지자고 할 생각이다. 자림이도 분명 마음이 없는데 계속 사귀는 건 더 미안한 짓이라고 했고 내가 이렇게 사귀게 된 건 오아람이 부추긴 것도 있고 이경우도 뭐 알아서 상처 안 받게 잘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막상 정상훈과 만났는데 꽃을 들고 온 정상훈을 보니 마음 한편이 아려온다. 그렇지만 어쨌든 민지는 정상훈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 민지는 자신이 한 짓을 잘 알기에 집에 와서도 괴로웠다. 그래서 그런지 그 후로도 정상훈 얘기만 나오면 마치 죄인이라도 된 것 마냥 괴롭고 불편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이경우 얘기가 나올 때면 아직도 심장이 자기도 모르게 두근두근 거렸다.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의 시발점이 오아람 때문이라고도 생각한다. 민지는 아람이가 못마땅했기에 아람이가 모르는 이야기를 하며 은근슬쩍 따돌리고 싶어한다.
최근 학교에서 남궁지수가 오아람을 자주 찾아왔다. 민지는 이조차 아람이가 안 입고해 보이기 시작했다. 자기한테는 막 사람 마음 갖고 장난치지 말라고 뭐라 했으면서 정작 본인은 저 남자의 마음을 갖고 장난치는 행동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쉬는 시간만 되면 계속해서 남궁지수가 오아람을 찾아왔고, 오아람은 이 애와 달리기 시합을 계속하며 내기를 하는데, 민지는 아람이가 없을 때 약간 뒷담화하듯 비꼬며 말했다. 친구들과 카페에서 놀 때도 아람이 운동 끝나고 온다니까 민지는 싫었다. 그냥 이 애들과만 만나는 것이 더 편하기 시작했다. 자신한테 뭐라 하지 않는 이 애들과 있는 것이 아무런 스트레스도 받지 않았고 아무런 죄책감도 들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은근슬쩍 애들에게 아람이를 돌려가기도 하는 민지였다. 그렇지만 겉으로 대놓고 티낼 수는 없었다. 자신이 아람이를 싫어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람이가 오더라도 민지는 대놓고 티내면서 그럴 수가 없었다. 하지만 역시나 오아람은 뭔가 이야기를 할 때도 자기 혼자 정의로운 척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싫었다. 그럴 때마다 이제 민지는 지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오아람 너도 그러면서 안 그러는 척 그만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아람이를 살짝 돌려가기 시작한다. 한 번은 조별 수행 평가할 때였다. 민지는 아람이와 같은 조가 되었는데 운동한답시고 자주 학교에 나오지 않는 아람이를 빼고 싶었다. 하지만 애들은 그런 아람이를 빼려고 하는 것보다 최소한의 역할인 자료조사를 하려고 하며 이해해주려고 하는 모습이었고, 민지도 어쩔 수 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조발표 준비를 할 때도 오아람은 운동이 바쁘다고 하며 참석하지 않았고, 민지는 그것이 너무나 못마땅했다. 아니 우리는 뭐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하나? 지만 바빠? 왜 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얘를 배려해야 돼? 라는 생각이 가득했다. 어떻게든 엿먹여주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래서 민지는 늦게라도 오겠다는 아람이에게 오지 말라고 말했고, 너 자료조사에서 발표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그래놓고 진이한테는 마치 아람이가 자신이 발표하겠다고 한 것처럼 말하며, 왜 얘는 지멋대로 행동하고 우리가 다 맞춰줘야 하냐, 우리가 왜 똥 닦아줘야 하냐 라는 식으로 정치질을 하기 시작했고, 원래대로 오아람을 자료조사로 넣자며 중간에서 이간질을 하기 시작한다. 조발표 전날 오아람이 조사한 자료가 약간 부족하여 애들이 대신 더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민지는 더욱더 짜증이 났다. 오아람이 고생을 좀 더 해봐야 속이 시원했을 것 같은데 그걸 막상 애들이 도와주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조발표 당일 오아람이 말을 걸어온다. 왜 그대로인 거 말 안 해줬냐고. 민지는 이때다 싶었다. 얘한테 뭐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오아람에게 막 쏟아냈다. 그런데 진이는 오히려 중립을 지키려 했다. 민지는 진이도 같이 뭐라 해주길 바랬기에 진이의 저런 중립적인 행동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어쨌든 민지는 계속 싸붙였다. 너 바쁜 건 알겠는데 참여할 생각 없어 보였다. 맨날 우리가 먼저 너한테 알려줘야 되냐. 그런데 오아람은 오히려 더 세게 말해왔다. 민지는 오아람이 확실히 자신을 싫어하는 게 느껴졌다. 자신을 바라볼 때 항상 저런 눈빛으로 바라보고 항상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 마냥 가르치려 하고, 그런 것들을 모두 대갚아주고 싶었다. 그리고 왕자린과 자신을 차별 대우하는 것도 싫었던 이전부터 있었던 속에 있던 말도 어쩌다 보니 꺼내버렸다. 그런데 오아람이 말해왔다. 너 존나 싫다. 앞뒤 다르고 뒷담화하면서 은근슬쩍 나쁜 사람 만들려 하는 거 중학교 때 버릇 아직도 못 고쳤냐고 한다. 민지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 같아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걸 멈출 수 없었다. 어떻게든 사이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지만 민지는 절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먼저 와서 사과하지 않는 이상 풀 생각이 없었다. 아니 옆에 없는 게 더 편하다 생각했다. 오아람이 없어도 상관없었다. 다른 애들이 자신 곁에만 있어주면 된다고 생각했다. 이때부터 민지는 은근슬쩍 오아람을 따돌리려 하기 시작했다. 애들은 내 편이다라는 걸 보여주며 후회하게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일부러 보란듯이 애들과 같이 노는 사진을 배경사진으로 해놓았다. 이 경우도 짜증났다. 자기한테 신경 써주지 않으니 민지는 자신도 일부러 더 신경 쓰지 않으려 노력했고, 나도 너한테 전혀 관심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오아람과 민지가 싸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약간 오아람 편을 드는 것처럼 느껴졌다. 민지는 이 경우가 말하는 게 거슬렸다. 분명 오아람 걔가 다 잘못한 거고 걔가 사과해야 되는 건데 왜 나한테까지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지. 그래서 그런지 반 애들이 오아람을 반기는 꼴도 보기 싫었다. 그럴 때마다 민지는 더더욱 오버해가며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 했다. 그래도 애들이랑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건 자신이니까 애들은 내 편이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갔을 때 민지는 은근슬쩍 애들한테서도 오아람이라는 존재를 지워버리려고 했다. 그러다 서바이벌 게임을 할 때 오아람이 찾아온다. 민지는 그래 네가 잘못했으니 사과하러 와야지 어디 해봐 라는 심정이었다. 그런데 오아람은 사과가 아닌 너도 잘못한 거 인정하면 자신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겠다라는 말을 하러 온 것이었다. 민지는 어이가 없었고 사과할 마음도 전혀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 그랬더니 오아람이 총을 쐈다. 민지는 그런 오아람을 보며 어이가 없었다. 민지는 더욱더 오아람을 후회하게 만들고 싶어서 오아람과 같은 방에 있는 진이랑 자리미를 자기 방으로 불러서 혼자 있게 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이 애들이 오아람을 먼저 생각하는 게 보인다. 이 애들은 나보다 오아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순간 오아람이 뭐라도 애들한테 말한 건가
건가 싶었다. 자리미를 따라 방으로 가며 자리미를 꼬실 때 오아람이 다른 애들과 신나게 놀고 있는 꼴을 보니 민지는 기분이 정말 역같았다. 방에 돌아와 잘 준비를 하려는데 이미희가 1학년 때 이경우를 좋아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다. 그 이유는 잘생겨서였다고. 민지는 괜히 이경우 얘기만 나오면 절대 남에게 자신의 마음을 안 들키겠다라는 마음이 커서 그런 건지 오버를 하게 된다. 장기자랑 시간에 자리미가 오아람이랑 같이 있는 게 불편했다. 왕자림이 얘기 좀 하자고 했는데 이젠 얘도 오아람 편이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 민지는 왕자림까지 피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특히 아람이는 너랑 다르잖아 라는 말을 듣게 되고 확실히 이제 얘도 오아람 편이라는 생각이 들어 자리미마저도 손을 긋기 시작한다. 하지만 왕자림뿐만 아니라 이경우도 오아람 편인 듯 싶었다. 오아람한테는 뭐라 안 하고 자신한테만 뭐라 하는 것 같았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경우를 말리는 공주영과 왕자림을 보며 민지는 생각했다. 왕자림이 공주영한테도 말했나? 그럼 이경우한테까지 전해진 건가? 이때 민지는 반 모든 애들이 자신을 탓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왜 이게 나 때문인 건지 민지는 억울하기까지 했다. 그래도 아직 자신한테는 친구들이 남아있으니 얘네랑만 친하게 지내면 된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문득 진이 얘기가 나왔는데 어쩌면 진이는 자신의 편이지 않을까 싶었다. 그래서 또 진이랑 단둘이 있는 시간을 만들었고 진이에게 아람이를 뒤돌려가며 자신의 편이 되게끔 교묘하게 말을 바꿔서 이야기했다. 민지에게 불리한 말은 쏙 빼면서 말이다. 진이도 약간 동조하는 듯해 보였고 그렇게 잘 풀린 줄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다음날이 되니 진이가 또 자신을 피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민지는 진이도 글렀다 싶었는지 다시 자신의 편인 백미영에게 갔는데 또 소외시키는 게 느껴졌다. 민지는 이제 자신의 편이 되어줄 친구들이 필요했고 그런 친구들을 찾으러 다니기 시작한다. 민지는 이경우가 계속 신경 쓰이는 반면 자신에게 말도 안 걸고 관심도 안 주고 오히려 오아람한테는 장난도 치고 하는 이경우를 보며 짜증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민지는 마치 자신에게 보라고 일부러 저러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자신을 믿어줄 친구가 없다고 느껴졌다가도 어쩌면 자리미는 내가 말 잘하면 다시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리미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해보려 했다. 그런데 자리미는 마치 자신이 누구를 좋아한다라는 걸 아는 것처럼 말하는 듯 했다. 민지는 생각한다. 아, 이미 오아람한테 모든 이야기를 들었겠구나. 그래서 지금이라도 자신이 먼저 말해야겠다 싶었고 민지는 자신이 좋아하던 사람이 이경우라고 말했다. 그런데 자리미는 이경우라는 이야기를 듣자 놀라는 기색을 보였다. 아, 몰랐었구나. 괜히 말했나 싶었다. 그런데 이 순간마저도 민지는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숨기고 싶어서 좋아하지만 고백까진 못했다라는 식으로 말했다. 내가 얘랑 사귀는데 너네가 헤어지면 또 난감해질 테니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이 못 사귀는 이유는 자림이 다 널 생각해서다. 정상훈 만난 것도 걔를 잊기 위해 만난 거다. 이 모든 것이 다 널 위한 거다. 너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민지는 또다시 자리미에게 괜한 죄책감을 심어주었다. 이렇게까지 말했으니 이젠 자리미가 자신의 편일 거라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실제로 다시 이전처럼 자리미와 친하게 지낼 수 있었고 이전처럼 다시 친구들과도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자리미가 주말마다 피팅 모델 일을 한다고 한다. 민지는 잠도 많은 애가 무슨 일을 한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자리미가 모델로 하고 있는 쇼핑몰이니 그렇게 크진 않겠지 라는 생각이었지만 그래도 그런 일 하는 거 평소에 궁금했기도 하고 하니 그래서 주말에 구경 가기로 약속을 잡았다. 그래서 집에 와서 자리미 쇼핑몰을 검색해봤다. 그런데 생각보다 인기가 많은 곳이었고 그곳에서 요새 핫한 모델의 인스타가 보였는데 마치 자리미 같았다. 하지만 팔로워도 많고 하니 이게 설마 자리미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가기 전까지 계속 생각이 났다. 그 모델이 자리미가 아니길 민지는 바랬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자리미가 일하는 곳에 도착했다. 역시 일하는 사람 수도 적고 생각보다 규모도 작았기에 민지는 나름 안도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 자리미가 일하는 모습이 뭔가 어색하고 웃겨 보였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자기가 알던 자리미의 모습과는 괴리감이 느껴질 정도로 자리미는 프로페셔널해 보였다. 마치 딴 사람 같았고 인터넷이나 TV에서만 보던 그런 사람 같았다. 민지는 생각했다. 분명 꾸밀 줄도 모르는 그런 애였는데 언제 저렇게 앞질러 나간 거지?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애였는데 왜 어째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된 거지? 민지는 속으로 복잡한 심정이 느껴졌다. 그러다 순간 자리미가 거울 앞에서 사진을 찍는데 인스타에서 봤던 그 구도였다. 민지는 확신했다. 그 인스타 모델이 자리미였구나. 민지는 속으로 너무나 괴롭고 열등감이 느껴졌다. 자리미가 일 끝나고 밥을 산다는데 기분이 계속해서 좋지 않았다. 그렇게 자리미는 공주영네를 불러 같이 밥 먹자고 한다. 그런데 공주영이 연락을 안 받아서 자리미가 이경우한테 연락한다고 했을 때 민지는 아마 이경우가 연락을 늦게 볼 것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본인한테는 항상 느리게 답장하고 성의 없게 답하기 일쑤였으니까.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자리미에게는 칼답에 길게 보내왔다.
민지는 생각했다. 뭐지? 나한테는 이렇게 연속으로 빠르게 보낸 적도 없었는데 자리미한테는 다르네? 의심이 되기 시작했다. 설마 얘가 자리미한테 마음이 있나? 분명 뭔가 있는 것 같았다. 그러다 보니 민지는 자신이 이경우를 신경 쓰던 것처럼 이경우가 자리민을 신경 쓰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음료수를 같이 사러 나가게 됐는데 이경우가 왕자린과 공주영 싸운 거에 이유를 궁금해하는 걸 보니 더욱더 맞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경우를 떠보기 시작했다. 생각해보니 임정훈 때도 이상했고 곽보경 때도 나서기도 했고 떠보다 보니 이경우가 화를 내는데 그것조차 의심됐다. 불안했다. 이경우가 왕자림을 좋아하고 이 둘이 잘 되면 어쩌지? 그래서 민지는 자리미한테 자신과 이경우가 잘 되게끔 밀어달라고 부탁을 했다. 자리미는 전남친이 이경우 친구인데 괜찮겠냐고 물어온다. 민지는 또 생각지도 않은 부분이라 당황했지만 민지에게 있어 이젠 그 부분은 그리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 어쨌든 그렇게 자리미에게 이경우와 밀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된다. 그렇게 다음날 학교에 갔다. 그런데 전날 공주영이 자리미의 인스타를 공개했고 그 인스타 이야기로 반 애들이 떠들썩했다. 민지는 인정하기 싫었다. 분명 자리미는 그 정도로 대단한 애가 아니었기에. 주변 애들은 계속해서 신기해하고 그랬지만 민지는 끝까지 이를 부정하고 싶었다. 그리고 설령 한다고 해도 자리미는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고 그렇게 되길 바랬다. 방과 후에도 애들의 이야기 주제는 자리미의 인스타 이야기로 흘러갔다. 그런데 갑자기 자리미가 공주영 일 때문에 이경우를 카페로 잠시 불러도 되겠냐고 한다. 민지는 생각했다. 아, 얘가 나 밀어준다고 했으니 일부러 부르려고 하는 거구나. 하지만 민지가 알던 이경우는 절대 오지 않을 애였다. 그런데 왕자림이 카톡을 하니 바로 읽고 답장을 했고 와달라고 하니 바로 온다고 하는 걸 보게 되었다. 민지는 생각했다. 진짜 이경우가 얘를 좋아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경우가 왔다. 그런데 밀어준답시고 왕자림이 이경우 몸에 터치를 하질 않나. 너무 티나게 대놓고 그러질 않나. 민지는 분명 자림이가 자신을 엿먹이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다.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더니 갑자기 일 때문에 가봐야 한다고 하는 왕자림. 그렇게 왕자림이 가고 나서 이경우가 말했다. 없던 일로 하자고 했는데 왕자림한테 말한 거냐고. 그러면서 온갖 욕은 다 먹고 있다. 민지는 생각했다. 이런 소리를 내가 왜 듣고 있어야 하는 거지? 내가 오늘 대체 뭘 잘못한 거지? 이경우 넌 오아람하고 다른 애들은 잘만 대해주면서 왜 나한테만 이렇게 까칠게 굴고 모질게 하는 거야?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다고 대체? 민지는 억울함이 가득했고 그래서 자신이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왕자림이 지멋대로 저런 거라고 말했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편이 되어줬으면 했다. 널 좋아한 건 난데 왜 넌 내 편이 아니라 오아람 편인 건지. 너무 힘들어서 왕자림한테 얘기했더니 알아서 밀어준다고 한 거라고. 민지는 또 자신이 유리한 대로 그렇게 말을 꺼냈다. 하지만 이경우 입에서 나온 말은 고백했다는 거 말 안 했으니까 그런 거겠지. 왕자림한테 가서 똑바로 말해라 라는 말이었다. 민지는 아무 말도 대꾸할 수 없었다. 그렇게 이경우는 방을 나가버렸다. 민지는 억울했다. 오늘 있던 일들도 내가 시킨 것도 아니고 왕자림이 지멋대로 한 건데 왕자림한테 뭐라 해야 하는 건데 왜 나한테 욕을 하는 건지 그렇게 떠올리다 보니 생각났다. 아, 이경우는 왕자림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뭐라 할 수 없으니 나한테 뭐라 한 거구나. 그러다 보니 왕자림과 친하게 지내고 나서부터는 모든 게 다 불행한 것처럼 느껴졌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다 왕자림한테 뺏기고 어딜 가든 다 왕자림이 주고 모든 남자애들 관심도 다 왕자림한테만 가고 맨날 주변한테 욕먹는 건 자신이었고 왕자림한테는 항상 관대하다고 느껴졌다.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 왕자림이 잘못해도 결국 내 탓으로 돌리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경우까지도. 혼자 있던 왕자림을 밖으로 꺼내준 건 자신이었는데 왜 왕자림은 자신을 혼자 만들려고 하는 건지 이 모든 원흉이 왕자림이라고 느껴졌다. 그렇게 민지는 그동안 자림이에게 쌓여있던 악감정들이 폭발하게 된다. 그렇게 다음날에도 왕자림은 언제나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이야기 주제거리는 항상 왕자림이었다. 민지는 왕자림이 더 이상 잘 되지 않길 바랬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런 시도조차 하지 않았음 했다. 어제 이경우랑 어떻게 됐냐고 묻는 왕자림. 자신에게 일부러 엿대라고 해놓고 놀리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민지는 자림이에게 차갑게 굴기 시작했고 무시하려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갑자기 왕자림이 이경우를 복도로 데리고 나가는 게 보였다. 민지는 또 불안해졌다. 이경우가 먼저 왕자림에게 말할까봐 또는 왕자림이 먼저 이경우한테 말할까봐. 그러다 몇 분 정도 지났을까? 다시 왕자림이 오더니 잠깐 복도로 나와달라고 한다. 민지는 따라 나갔다. 혹시 사귀냐고 물어온다. 민지는 생각한다. 왕자림이 진짜 일부러 날 연맥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민지는 왕자림에게 말했다. 이제 너 그거 그만해라. 너 때문에 어제 쪽이란 쪽은 다 팔았다. 너 때문에 다 망했다. 그리고 걔는 나보다 널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 그렇게 민지는 반으로 돌아갔다. 시도 때도 없는 왕자림 팔로워 얘기가 이어질 때마다 민지는 더 듣고 싶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제 왕자림과도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민지는 다른 애들과 모여 왕자림 뒷담화를 했다.
자신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친구들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다가 왕자림과 눈이라도 마주치기라도 하면 괜시리 불편함까지 든다. 민지는 이제 더 이상 왕자림은 친구가 아닌 그저 뒷담화하는 소재에 불과했다. 그렇게 박예은네가 자신과 마음이 맞는 친구들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을 원래 싫어했던 박수진이 왕자림네 쪽으로부터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보였다. 박수진은 어차피 날 원래부터 싫어했으니 뭐 날 안 좋게 얘기하면서 뒷담화나 하겠지 라고 하며 애들에게 말하고 있었는데 순간 오아람이 뒷문으로 들어왔다. 오아람이 또다시 뭔가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게 느껴졌다. 그래도 이젠 상관없었다. 쟤네가 뭐라고 하든 자신의 주변에도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마음이 맞는 진짜 친구들을 찾았으니까. 그런데 박수진이 혜지한테 하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민지가 자림이에게 했던 행동들을 마치 자신이 겪은 일 마냥 크게 이야기하는 게 들려온다. 민지는 그걸 들으며 또다시 자림이를 탓하기 시작한다. 분명 비밀이라고 했는데 그걸 쟤한테 또 저런 식으로 얘기해? 민지는 왕자림이 어이가 없었다. 자신을 생각해주는 척 챙겨주는 척 다 하더니 지가 한 잘못 다 덮으려고 또 자신에게 덮어씌우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민지는 자림이가 더욱더 싫어지기 시작했다. 미리 손 써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안 그러면 현재 주변에 있는 애들까지 다 잃을 것 같았으니까. 하지만 민지는 역시 이번에도 자신이 도와달라고 한 건 빼고 왕자림의 탓인 것 마냥 이야기를 했다. 민지는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이 애들의 위로가 너무나 좋았다. 같이 왕자림을 욕해주니 마음이 한결 나아지는 듯했다. 욕먹기도 싫었고 나쁜 사람이 되기도 싫었고 이렇게까지 상황이 안 좋아진 건 다 왕자림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애들까지 잃고 싶지 않았기에 더욱더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이야기했다. 불리한 거는 말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 애들마저 적으로 돌리고 싶진 않았으니까.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게 친구라면 이 애들이 진짜 친구라고 민지는 믿었다. 민지는 복도에서 왕자림을 만났다. 민지가 따지기 시작했다. 날 남자의 미친년으로 만들어놨더라 라는 식으로. 민지는 왕자림이 숙이며 사과하길 바랬다. 왕자림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였으니까. 그런데 왕자림이 입에선 그래 너가 이경호한테 이미 예전에 고백했다 차인 걸 알기 전까진 나도 내가 잘못한 줄 알았어 이런 말이 나왔다. 민지는 또 할 말이 사라졌다. 없던 일로 하자더니 이경호는 또 이것까지 말한 건가 싶었다. 민지는 이 부분을 넘기고 싶어서 왕자림 때문에 쪽팔린 거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 왕자림은 또 다시 이야기를 꺼낸다. 민지는 한마디도 지고 싶지 않았기에 불리하게 대화가 흘러갈 것 같으면 말꼬투리를 잡아댔다. 착한 척하는 것도 꼴보기 싫었고 이경호한테 잘 보이려고 저러는 건가 싶어 비꼬면서 말하기도 했다. 그러다 속에 있는 말들을 꺼냈다. 넌 원래 날 싫어하지 않았냐? 중학교 때 일 이후로 날 역같이 느꼈을 테고 친구로 생각하지도 않았을 테고 비교용으로 데리고 다닌 거였을 테고 나 쪽줄 때마다 우월감에 젖어 있었을 테고 은근슬쩍 눈치 주면서 갑질이나 하려고 하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렇게 날 나쁜 년으로 만들어서 내쳐버리기나 하고 이제 와서 배신당한 척하는 비련의 여주인공 코스프레하는 왕자림이 꼴보기 싫었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은 인정 안하고 거짓말쟁이로까지 몰려고 하는 왕자림이 보였고 민지는 이런 애한테 한마디도 지고 싶지 않았기에 하지 말아야 할 말들도 서슴없이 했다. 너 혼자였던 거 내가 꺼내준 거고 네 지금 주변에 있는 애들 다 나 때문에 친해진 건데 친구 없던 거 놀아줬더니 이딴 식으로 갚네 라고 말해버렸다. 그러자 왕자림은 민지의 뺨을 때렸고 민지는 이것마저 당하고는 못 살겠는지 그대로 되갚아 주었다. 왕자림은 단 한 번도 싫어한 적 없다고 말하는데 민지는 그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오로지 착한 척 코스프레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왕자림 입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말은 쌩까자는 말이었다. 오아람도 싫어한 적 없고 왕자림도 싫어한 적 없었다라고 하며 그렇게 왕자림은 반으로 들어가 버렸다. 민지는 이게 뭔 일인가 싶다. 분명 자신의 생각이 맞는데 쟤네가 날 싫어하는 게 맞을 텐데 왜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건지 그럼 내가 그동안 느낀 건 뭐고 라고 하며 한동안 그 자리에서 울었다. 민지는 수업에 들어가지 않고 매점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다. 아까 말한 건 사실이 아니었다. 분명 애들이랑 노는 게 좋았었다. 이 모든 게 왕자림 때문에 다 망친 거라는 생각은 사실이었다. 자신의 기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왕자림의 탓. 만약 진짜 친구라고 생각했으면 자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기분은 애초에 없었을 테니. 그런데 정작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나 한 왕자림은 친구가 아니라고 민지는 생각했다. 그리고 나서 민지는 결국 조퇴를 한다. 며칠이 지나고 왕자림이랑 공주영이랑 헤어졌다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붙은 왕자림과 공주영을 보며 민지는 박예은네와 함께 열심히 뒷담화를 한다. 그런데 그걸 공주영이 듣게 되었다. 민지는 얼어붙었다. 괜히 길게 말했다가 지금 같이 다니던 애들한테도 거짓말한 게 들통날 테니. 그런데 민지는 여기서 또 자신의 잘못보단 이젠 공주영한테까지 말했나 보네 라고 생각하며 왕자림을 탓하기 시작했다. 민지는 결국 왕자림에게 한마디 해야겠다고 생각하여 왕자림이 화장실을 갈 때 따라갔다. 화장실에 아무도 없나 체크를 하였고 없는 걸 확인하고 말을 걸었다. 너
너 아직도 나 씻고 다니냐고. 왕자림이 자신을 왕따시키고 싶어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자신이 불리해짐을 느꼈다. 얘와의 말싸움을 지고 싶지는 않은데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한 행동이 더 나쁘다라는 걸 알기에 아무리 합리화해보려고 해도 그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자림이의 팩폭이 이어지고 이젠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낀다. 같이 다니던 애들도 좋아하는 애가 누구였냐고 서서히 물어보기 시작한다. 민지는 또 거짓말로 둘러댔다. 애들한테 당했다고 생각이 드니 민지는 분하다 못해 억울했다. 착한 척 관심 없는 척은 다 하는 것 같은 왕자림이 짜증났고 이런 왕자림의 내숭에 질려하는 민지였다. 그렇게 인스타를 눈팅하다가 김우리의 인스타를 발견했고 어쩌다 보니 남유리라는 애를 발견하게 됐다. 그리고 이 애가 이경우의 전 여친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왕자림과 닮았다라는 걸 눈치채게 된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 갔을 때에도 왕자림을 보니 확실히 닮았다고 느꼈고 이경우랑 같이 있는 모습을 보니 확신이 들었다. 아, 이경우가 전 여친을 닮아서 왕자림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공주형한테 은근슬쩍 이 얘기를 흘려보기도 했다. 이 이야기를 하면 공주형이 흔들릴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아무 반응을 안 보였고 믿지를 않았다. 민지는 기가 찼다. 그런데 하교길에 같이 다니던 애들이 서서히 민지에게 계속해서 물어보기 시작했다. 공주형이 대체 그때 뭔 말하려고 한 거냐고. 또 얼렁뚱땅 걔네가 나 따시키려 하는 거고 구라치는 거라고 둘러대려 했는데 이마저도 공주형이 듣게 된다. 그리고 애들이 있는 데서 공주형이 이경우한테 차인 것 때문이냐고 말해버렸다. 결국 숨기고 싶던 사실을 애들이 들어버리게 되었고 민지는 빨리 이 상황을 도망치고 싶어서 너네가 오히려 날 따시키려고 한 거 아니냐며 자리를 피했다. 민지는 집에 돌아와서도 울음이 멈추질 않았다. 민지는 애들의 반응이 두려웠다. 이경우 좋아한다라는 걸 다 알게 됐는데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데도 많이 불안했다. 역시 다음날 학교에 오니 이전과는 다르게 애들이 벽을 치는 게 느껴졌다. 같이 있어도 따로 있는 듯한 느낌. 해명하고 싶어 학교 후 시간 되냐고 물었는데 애들이 피하는 게 느껴진다. 이제 민지는 갈 곳이 없어 화장실에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의지하기 시작한다. 이곳에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들이 많은 걸 느끼게 된다. 인터넷에서 해준 조언을 토대로 용기를 가지고 예은이 무리를 카페에 데려가 왕자림이 중학교 때 자신을 싫어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읽기 시작했다. 애들 반응도 나쁘지 않은 거 보니 진작부터 이렇게 자세히 말할 걸 하고 후회하다가도 화장실에 가서 애들이 자신의 뒷담화를 하는 걸 듣고 민지는 또다시 한번 좌절하게 된다. 집에 돌아와서 이젠 어쩌지 하고 있을 때 말하지 않아도 언니가 자신의 현 상황을 술술 말하는 걸 듣게 된다. 이때 민지는 느낀다. 아, 언니가 봐도 이런데 그럼 걔네가 봐도 이랬던 건가? 그나마 언니한테는 모든 걸 다 솔직히 이야기할 수 있었기에 최대한 솔직히 말해봤다. 그런데 언니 역시 민지 잘못이라고 한다. 민지는 이마저도 인정할 수 없었다. 대체 자신의 잘못이 뭔지, 왜 자신이 인정해야만 이게 끝나는 건지, 나는 피해자인데 민지는 절대 언니의 말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렇게 이젠 박예은의 무리마저 자신을 따돌리기 시작함이 느껴졌다. 그래서 민지는 2학년 내내 혼자 지내게 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3학년 반배정이 시작되었다. 박수진과 같은 반이 되었고 민지는 또다시 한번 좌절한다. 이젠 3학년 생활도 완전히 망했다고 느낀다. 그런데 설상가상 방예슬과도 같은 반, 김우리랑도 같은 반. 하지만 얘네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그런지 어쩌다 보니 김우리와 김현우라는 남자애랑 같이 급식을 먹으러 왔는데 지 둘만 친하게 지내는 걸 보고 민지는 이럴 거면 지 둘이 올 것이지 왜 날 껴서 같이 오는지 라고 생각한다. 이때 김우리가 왕자림네를 가리키는데 민지는 이제 마주치기만 해도 너무 무섭기 시작했다. 김우리가 그걸 눈치챘는지 단둘이 밥을 먹자고 하며 물어온다. 민지는 이번엔 언니가 말한 대로 솔직하게 말해보려 했다. 그런데 억울했다. 왜 내가 인정해야만 하지? 내가 인정해야만 이게 끝날 수 있는 건가? 결국 또다시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민지는 김우리에게 마저도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늘어놓는다. 그런데 이걸 김우리는 또 진정성 있게 들어준다. 하지만 이미 민지는 당한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마음을 쉽게 열지 않았다. 게다가 김우리는 이경우랑 친한 애기도 하니까. 그러나 믿고 싶었다. 민지는 친구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인터넷에 자신의 상황을 또다시 글로 올려봤는데 의견은 분분했다. 하지만 김우리는 계속 혼자 있는 걸 챙겨줬다. 그래서 민지는 마음이 서서히 열렸다. 게다가 김우리랑 같이 다니던 김현우라는 애가 본인에게 스킨십을 할 때 민지는 이 남자애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런데 김현우가 예슬이랑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또 예슬이한테도 질투를 느끼기 시작한다. 친구가 생기려 하니 박수진은 그럴 때마다 또 꼽을 주기 시작한다. 그럴 때마다 김우리가 이를 막아줬다. 박수진이 지나가면서 또 포장 잘했다고 눈치를 주는데 민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새로 시작하고 싶은데 방해하는 박수진 때문에 민지는 너무나도 괴로웠다. 틈만 나면 박수진은 꼽을 주었다. 우리랑 예슬이랑 친하게 지내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꼽을 주었다. 그러던 와중 예슬이가 물어볼 게 있다고 하며 카페를 가자고 한다. 민지는 올 게 왔다고 생각했다. 역시나 예슬이가 자리미네랑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왔고 민지는 김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말했다. 그런데 예슬이는 다 듣고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한다. 그런 걸로 이렇게까진 할 리 없을 거라면서. 민지는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다. 특히 예슬이한테는 더더욱 이경우에 대한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없었다. 집에 오니 예슬이에게 톡이 왔다. 믿는다고. 자기는 너 편이라고. 이런 이야기였다. 민지는 그동안 자신이 예슬이를 좋게 보지 못한 것, 질투했던 것들이 생각났다. 이렇게 착하고 좋은 애한테 자신이 그동안 뭘 한 걸까? 라고 생각하며 이 모든 것들이 미안해지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때 애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 예슬이 남친이 양아치 같다고 느껴졌다. 생김새도 양아치 같았고 민지는 예슬이를 지켜주고 싶었다. 잡혀 사는 거라 확신이 들었다. 예슬이가 이경우랑 왜 헤어진지 이야기도 해주었다. 자신을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았고 마치 전 여친을 잊지 못한 것 같다는 이야기였다. 민지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전에 이경우 같은 양아치를 좋아했던 거 보면 예슬이 남친도 분명 양아치가 맞을 거라고 확신했다. 예슬이가 지금 남친이랑은 행복하다고는 하는데 지금 남친이 분명 잘해주지 않을 거고 예슬이가 잡혀 살 거라고 확신했다. 그러다 보니 선을 넘으며 예슬이 남친을 비하하기 시작했다. 이경우 욕까지 섞어가면서. 어쨌든 집에 돌아와 예슬이가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해봤다. 이경우가 전 여친을 못 잊어서 헤어진 거다? 왕자림이랑 있을 땐 엄청 재밌어하고 칼답하고 그랬는데 이제 보니 예슬이랑 사귀었던 건 왕자림을 잊기 위해서였다라는 답이 나왔다. 이러다 보니 이경우가 웃겼다. 나한테는 뭐라 해놓고 지도 똑같이 그랬다라는 게 자신에게 훈수둔 것이 가소로웠다. 이경우가 좋아한 건 왕자림이었다라는 걸 당장이라도 말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말해주려던 찰나 갑자기 애들이 끼어들어서 타이밍을 놓쳤다. 그런데 김현우가 남친 안 만드냐고 물어온다. 민지는 생각했다. 얘는 왜 이런 질문을 하지? 나한테 관심 있나? 어쨌든 아까 예슬이한테 말하려던 이경우 얘기를 말하지 말자고 결심한다. 또 이경우한테 물어보고 나한테 아니라고 잡아대면 또 자신의 상황만 엿댈 테니까. 한편 현우가 자꾸 자신한테 잘해줄 때마다 왜 잘해주는지가 궁금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갑자기 현우 입에서 왕자림네랑 싸웠다 라는 걸 기무리한테 들었다라고 말하는 걸 듣게 된다. 민지는 또 짜증이 났다. 기무리한테 이거 말하지 말랬는데 얘는 왜 또 이걸 말한 거지? 그런데 자신을 걱정해주는 현우가 귀엽다고 느껴졌다. 민지는 현우에 대한 호감도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고 오랜만에 위로받는 듯한 느낌도 들었다. 현우는 학교에서 박수진이 꼽주려 할 때마다 지켜주려고도 했다. 민지는 그럴 때마다 보호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아 얘가 나한테 확실히 관심이 있구나 라는 느낌도 받았다. 민지는 현우가 오해하는 게 싫어서 박수진이 자신을 꼽을 주려고 하는 것이 제가 그냥 나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말해두며 선수를 쳤다. 그런데 또 어느 날 예슬이는 갑자기 박수진과 같이 등교를 하는 게 보였다. 민지는 생각했다. 아니 내 편이라고 했으면서 왜 쟤는 또 쟤랑 같이 등교하는 거야? 그래도 뭐 이제 친구도 많이 생긴 민지였기에 박수진이 꼽져도 나름 견딜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다 애들과 같이 하교 후 놀기로 약속을 잡으려 했는데 예슬이랑 우리는 약속이 있다고 하여 결국 현우와만 단둘이서 놀게 되었다. 자꾸 남친이 있냐 물어보는 거 보니 현우가 분명 자신에게 관심 있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이젠 학교에서 박수진이 시비를 걸어도 괜찮았다. 자신에게도 이젠 든든한 아군이 생겼으니까.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민지는 현우와 둘이 또 데이트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현우가 오늘은 할 말이 있어서 일부러 둘이 왔다고 한다. 드디어 고백하려나 싶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하고 싶은 말은 기무리를 좋아한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었다. 민지는 이 말을 듣고 나니 갑자기 현우가 괘씸해 보이기 시작했다. 자기를 갖고 놀았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예슬이랑 단둘이 있을 때 현우를 뒷담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홧김에 이경우가 너랑 사귈 때 좋아한 애가 왕자림이다 라고 하며 확신하면서 말했다. 그런데 예슬이는 왜 거짓말을 하냐고 대받아친다. 심지어 예슬이는 민지가 경우를 좋아했었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미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예슬이는 끝까지 기다려줬던 것이었던 걸 느낀다. 그리고 또다시 이전과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음을 느꼈다. 그렇게 예슬이랑도 절교를 하게 되었다. 예슬이가 가고 나니 이번에는 기무리 친구가 와서 뭐라 하기 시작한다. 이경호가 왕자림을 좋아한다는 얼토당토 되지 않는 이야기를 퍼뜨렸다고 민지는 비웃음을 사게 된다. 민지는 결국 모든 걸 다 잃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복도에서 이경호를 만났다. 벌써 이 이야기가 이경호한테까지 흘러간 듯해 보였다. 그렇게 또 한 바가지 욕을 먹게 된다. 민지는 이제 탈출구가 없다고 느껴졌다. 이젠 쪽팔려서 학교에도 가지 못할 것 같았다. 3학년이 되어 사귄 친구들, 예슬이, 우리도 결국 쌩을 까게 되었다. 왜 자꾸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지? 하지만 민지는 계속 남 탓을 했다. 그러면서도 후회가 된다.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계속 되뇌었다. 하지만 이젠 주변엔 아무도 없었다. 정말 친했던 애들이었는데 이젠 정말 남이 되어버렸다. 인터넷에 올리는 글도 이제 서서히 자신을 욕하는 글들이 더 많아지는 게 보였다. 그럼에도 민지는 아직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리민의 애들도 자신이 없어도 행복해 보였고 자신이 호감 갖고 있던 현우도 박수진과 좋아 보였고 자리민애가 워터파크에 놀러간 걸 인스타로 올렸고 그것을 눈팅은 하는데 민지는 자신만 불행해 보이고 남들은 행복해 보이니 지금이라도 사과해서 돌아가고 싶었다. 이전으로 돌이키고 싶었다. 하지만 겁이 났다. 지금 사과해봤자 또 욕만 먹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에 그래서 졸업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버텨보기로 한다.